네, 반갑습니다.潘경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거래소의 유의 메타 또는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최근에는 위믹스가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고요. 오늘자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서비스하는 웨이브가 상장 폐지 전인 유의 종목에 지정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는 리스크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 이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은 좀 범위를 늘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요즘 제가 채널에 영상을 2개 업로드를 하죠. 하루에 2개를 올릴 때 하나는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향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어제 영상에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제가 댓글을 읽어보니까 지난 영상에서는 저점일 확률이 높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더 크게 빠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JHC님이 보시는 영상은 뉴스를 읽어드린 것입니다. 뉴스에서 제가 봤었던 뉴스가 파이낸셜 타임즈, 또 블룸버그, 야후 파이낸스, 로이터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하나같이 주장을 하는 게 하락장에 대한 암시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그런 것들이 메인에 다 나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설을 해드린 편이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읽어드리면서 이게 제 의견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측면에서는 이 뉴스들이 지금 어떤 걸 의미하는가 제 나름대로 해설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 있고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이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비트코인 시황에. 네, 가끔 보면은 시황은 이렇고 뉴스들을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이중관점을 제시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매매는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관점도 중요하고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도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뉴스를 볼 필요가 없죠. 뉴스들을 보면서 내 생각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모르고 무지한 것은 미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 시청자분들은 정보들은 그냥 다양하게 흡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는 상장 폐지와 유의 메타가 들어갈 겁니다. 네, 이 상장 폐지랑 유의 메타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상장 폐지는 어떤 종목이죠? 큰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위믹스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유통량을 속여버렸어요. 나는 100개만 찍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200개, 300개가 돼버렸어요. 이게 상장 폐지인 셈이고 유의 메타는 무엇인가? 업비트 측에서 22년도 상반기부터 주의를 하고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상장 폐지 수순이 점점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된 게 웨이브가 아닐까 하고요. 먼저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 하면 요즘 좀 폭망의 징조다라고 말을 하면서 루나랑 비교를 하는데 루나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가격을 USD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USD보다 비싸다. 예를 들어서 1.1달러가 됐다. 원래 패깅은 1달러지만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니까 루나를 예치해서 태우고 USD를 받게 되죠. 즉 여기서는 100달러였지만 110달러를 얻을 수 있으니까 루나를 태워버립니다. 근데 반대 상황은 어떠냐? 1달러 이하가 됐어. 그럼 루나가 더 비싸니까 루나를 받으려고 하겠죠. 즉 저울제 싸움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때문에 가격 대비 비싼 거, 즉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되면서 1달러 패깅에 맞춰지게 되는데 웨이브는 왜 다르다고 하는 거냐? 웨이브가 뭐가 다르냐? 이 USDN의 둘째 이유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USDN, 웨이브의 스테이블 코인 이름입니다. USDN의 기본 메커니즘은 웨이브를 담보로 이용합니다. 하지만 발행에 대한 역할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봤었던 하나는 안 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그림으로 좀 예를 하면 편한데 그림에는 맞지 않지만 한 방향으로는 흐리지만 나머지 방향성으로는 안 흐른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루나가 왜 문제가 됐었냐?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쪽이 그냥 폭망을 했어요. 그러면 한쪽도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폭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한 가지 방향성밖에 없다. 또한 USDN의 기본 메커니즘은 웨이브를 담보로 사용을 하는데 담보금이 얼마나 되냐? 웨이브가 1억 개 있다고 치면은 450만 개, 대략적으로 4%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릴 때 웨이브는 장애 충격을 안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이 웨이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의 패깅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굳이 패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루나였으면요. 이 1달러 위로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루나를 계속 팔면서 가격을 맞췄을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USDT 코인이 한 번에 무너지기 전에 마치 이 그림처럼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한 번에 무너지기 전에. 그거는 이 알고리즘 자체가 자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건데 웨이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연계해서 스캔 구조처럼 알고리즘을 짜놨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담보로만 이용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나랑 UST 관계보다는 조금 연계성이 떨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만큼 가치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가치에 대한 것은 오늘 주제랑 벗어나니까 제가 웨이브랑 USD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는 그다지 위험도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하나씩 건들고 있다는 실정을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체크하지 않겠으나 그냥 단 하나만 보는 것 같아요. 패깅이 풀렸냐 안 풀렸냐. 그리고 패깅이 풀리면은 유의 종목하고 유의 종목을 하고 맞추지 못하면은 상장 폐지까지 흘러가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니어 프로토콜이에요. 제가 봤을 때 니어 프로토콜은 웨이브보다는 그 확률이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유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은 카바의 경우에나 이전에 있었던 유의 종목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시총이 잡코인 정도에 해당합니다. 시총이 낮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지향한다거나 유통량을 속였던 그런 종목 중에는 시총이 낮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니어 프로토콜은 시총이 한 2조 정도가 되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니어 프로토콜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아마 잘리게 된다면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된다면은 이보다 시총이 낮은 웨이브나 아니면 다음 종목이 좀 유의 종목에 지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니어 프로토콜의 스테이블 코인 이 패깅을 보게 된다면은 약간의 패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 있어요.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은 잘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게 되면 한 10% 기준으로 약간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또는 20%그 이하까지도 좀 빔을 쏘고 올 때가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USN은 니어 프로토콜의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는데 니어 프로토콜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USN 보호 프로그램 이런 거 확인을 해서 다 그냥 교환을 해 가라 라는 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아마 니어 프로토콜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서비스한다라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담보금 개념에서 담보금에 흔히 말하는 빵꾸가 있는데 이 금액이 약간 가시화되고 좀 이슈화됐을 때 그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 약간 기사마다 좀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서는 2,100만 달러, 어디서는 4천만 달러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 이 기사가 맞는 것 같아요. 최근 기사를 보면은 4천만 달러 하나로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가 됩니다. 네, 니어 프로토콜 들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카바입니다. 이미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됐는데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 요즘 장이 하도 안 좋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잡코인들이 상승을 받잖아요. 하락세를 받긴 하나 유의 종목들만 띄워주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도 사실 간단한데 그냥 지갑이 잠겨 있어서 펌핑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쯤이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과연 유의 종목의 해제가 될 수가 있을까?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뒤면은 유의 종목 연장이 되냐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해결이 되냐 이걸 다룰 텐데 카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카바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을 서비스하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바 코인의 유일한 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담보금 개념에서 다른 코인들은 우리는 USDT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정말 안전한 자산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카바는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가 아니라 BNB 같이 약간 암호화폐들로 담보금을 준비한 것이 하나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현을 할 때도 BNB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고, 아니면은 이 프로세스 자체가 아톰의 네트워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아톰도 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죠? 1달러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인 투자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코인 자산이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빌려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지만 과연 이게 안정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안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카바코인의 위험 정도로 평가를 하자면은 니어 프로토콜이 한 중하였고 웨이브가 중에서 아니면 중상 정도였다면은 카바는 중상 정도로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판단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아마 웨이브가 더 위험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하나만 더 좀 부가 설명 드리자면은 이번에 웨이브가 업비트로부터 유일 종목에 선정되면서 회사는 발빠르게 해명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뒤져봤는데 카바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건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디페깅도 뭐 평이합니다. 다른 코인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격이 될 놈이 트론인데 트론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캡으로 봤을 때 로우, 미들, 그다음에 라지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패를 한다고 하면은 이것부터 건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 측면에서 타겟이 되는 것은 카바랑 웨이브에 해당합니다. 시총 3천억에서 4천억 사이에 있는 코인들 지금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서비스하는 암호화폐 중에서는 로우 코인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에 해당하고요. 제가 한 가지 놓쳤다면 하이브가 될 텐데 이건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다음 영상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스테이블 코인만 있지만 아직까지 자료 준비가 덜 되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요즘 찌라시들이 많은데 유통량 문제에 있어서 업비트가 한번 건들 것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또한 저도 약간은 느끼고 있고요. 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각별히 주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유통량에 대해서 올려드리면은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두 가지 유의하면서 12월 달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영상을 촬영하면서 할 말이 많았는데 초반에 이걸 설명을 하면서 좀 시간을 날렸습니다. 제가 왜 자꾸 변명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막 웃으면서 막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변명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해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무료 선물방에 입장하시면은 12월 달부터 제가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이 링크 눌러서 참여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추후에 열릴 때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